네, 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한번 더 알아보는 시간이죠. 모닝타임즈.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으로 시장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제 전강 후약의 패턴을 또 보여줬는데 어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침체와 이제 긴축 우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5% 하락, 나스닥이 1.5% 하락, S&P 500이 0.9%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 국채금리 상승으로 은행 업종은 강세를 보였고요. 대부분의 종목과 업종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연준이 내년에 통화정책 결정에 임금 상승률을 핵심 지표로 참고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서 임금 상승 억제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S&P 500이 내년 1분기에 3,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 실적은 월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3,900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NBC 측에서는 반도체 주식이 내년에 연착륙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게임, 모바일 프로세서, 5칩 등에서 수요가 회복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번스타인 측에서는 이러한 근거로 엔비디아, AMD, 퀄컴 등을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HSBC 측에서는 지금 23년, 24년에 걸쳐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선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달러도 약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총 50bp 금리 인상 단행한 뒤 금리 동결 후 24년 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내년도에도 유가가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1분기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100달러 조금 밑도는 수준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그다음에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관망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최원재 전문가께서는 이미 월요일 날 이번 주랑 이제 다음 주 지수 흐름을 대략적으로 다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서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오늘은 대부분 외신 얘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내년에 이제 통화정책 결정, 임금 상승률을 핵심 지표로 본다. 그러니까 우선 궁금한 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나와야 통화정책이 완화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물가하고 임금이 지금 서로를 견인하면서 상승하는 악순환에 지금 고리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한 위험을 막는데 초점 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지난 얼마 전에 끝난 FOMC에서 파월이 현재 임금 상승률이 물가 목표치가 연준이 2%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구 상승률이 5%대이기 때문에 높네요. 물가 상승률 목표치, 연준의 목표치만큼 끌어내리는데 좀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실업 확대를 좀 유도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실업자가 많아져야 지금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긴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지금 노동시장이 5%랍니다. 근데 그게 거의 목표치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뜨겁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런 노동시장이 이제 좀 가라앉겠지만 계속 좀 뜨거울 확률이 높은 거죠? 일단 현재 실업률은 3.7%인데 예. 연준은 내년 말까지는 4.6%까지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4%. 저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준이 네. 긴축 정책을 하면은 결국에는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서 그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도 비슷하게 이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맞춰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모건 스탠리입니다. 3,000까지 S&P 500이 떨어진다. 연초에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다시 3,90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817포인트가 오늘 종가입니다. 3,000포인트 초반은 너무 부정적인 견해 아닙니까? 근데 월가 대부분 측에서는 예. 3,000이든 3,200이든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얼마 전에 기록했던 3,500선 여기가 이제 10월 13일 날 기록한 장중 저점인데 네네. 여기서는 결국에는 한 번 정도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테스트한 다음에 뭐 3,000선까지 내려갔든 아니면 여기를 살짝 뭐 바로 조금 아래만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또 안정을 찾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결국에는 전저점 테스트를 한번 저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또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도 S&P 500이 이렇게 한 해로 보면은 전약 후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게 그대로 따라간다면 연초에 조금 제일 낮을 때니까 네. 그때 사는 게 좋은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연저점이 지금 뭐 2,133? 네. 이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네, 되는데, 살짝 뭐,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서 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외국인들도 다시 그럼 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유망한 섹터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연초에 대응하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반도체 얘기인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 대형 IT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4거래일째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CNBC 쪽에서는 내년에 이런 업황 자체가 반도체 주식들이 좀 더 이제 연착륙이 될 수 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를 생각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볼까요? 지금 일단은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올랐다가 지금 얼마 전에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거군요. 결국에는 반도체 조사 기간을 예상하는 거 보면 한 네. 2분기에는 터닝할 수 있지 않을까 상반기 2분기. 지나면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결국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지금 선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내려가면은 업황이 안 좋아서 그쵸. 주가가 내려가면은 또 나름대로 또 가격 메리트는 또 있어지니까 네. 일단은 업황 자체는 내년에 뭐 이쪽에서는 월가 측에서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회복은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회복의 속도와 강도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3분기에 반등하고 또 4분기에 또 나빠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뭐 일단 비관적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일단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빠지고 나중에 올랐다가 다시 빠질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역시 지수하고 뭐 어느 정도 같이 연동되면서 지수가 많이 빠지면은 그때가 다시 뭐 어느 정도 반도체 주식도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고수 투자자들은 뭐 상관없는 얘기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이렇게 담아두고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런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전기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 주식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 많은 영향력을 그럴 수밖에 행사를 없죠. 할 수 네.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본다면은 만약에 전저점이 뭐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고 그런다면은 뭐 조금 이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뭐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잡는 것도 뭐 괜찮고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서 나중에 좀 분할 매수 천천히 하다가 네. 터닝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예. 동참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 나중에 터닝할 때 좀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다음 얘기 좀 보겠습니다. HSBC 쪽에서 내년하고 후년 사이에 통화 정책이 이제 바뀔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달러도 약세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다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HBC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연준 위원들 발언하는 걸 보면은 거의 뭐 내년 내내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막 겁을 주고 있어가지고 시장의 내용을 믿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연준의 내용을 조금 더 믿는 게 좋은지 무게추 어디다 둬야 돼요? 일단 연준은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예, 했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근데 HSBC 측에서도 결국에는 내년에는 상반기에 50bp 1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50bp 추가 금리 인상을 한 후 그렇죠. 예. 동결을 하다가 내년에는 금리 인하는 HSBC 측에서도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년에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만약에 금리 인하 한다면 한 50bp
내년 1분기에 올렸던 것만큼 24년에 50bp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뭐 많은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로 이미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달러도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최원재 전문가와 이 시장 전체 분위기 자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뭐 금리가 뭐 정책이 바뀐다 이런 얘기는 없고 바뀔 수 있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2024년에는 내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쪽으로 언급을 또 해주시네요.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내년에 유가가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 유가가 강세면 경기가 이제 살아나니까 수요가 높아지니까 좋은 의미로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로 저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내년에도 유가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대신 하반기에는 많이 오르면 90달러 후반에서 저도 뭐 100달러 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이유는 역시 중국이 이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네. 방역을 당장은 뭐 완화를 했지만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또 방역을 강화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쪽의 수요는 지금 당장 늘어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1분기에는 좀 어느 정도 약세를 예상하다가 방역 완화 정책으로 확진자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늘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이 생기면은 네. 다시 적극적인 방역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중국 쪽의 수요도 가담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는 주식 시장 상승, 유가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이 경기 침체, 이 유가 강세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의 시기까지도 한번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그림 좀 체크를 해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제 관망을 하자라는 거를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침착하게 가자는 얘기이신 거죠? 뭐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예. 뭐 지금 저가 매수에 성공을 만약에 오늘 반등하면은 네. 뭐 나이스하게 성공을 하는 거지만 저가 매수 하면은 근데 그 완전 추세가 좀 돌아선 다음에 매수해도 저는 좀 늦지 않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군요. 오늘 기술적 반등 만약에 네. 가능성도 저는 나름대로는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는 지금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큰 폭의 하락보다는 역시 뭐 혼조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조금 차분한 투자, 조금 뭐든지 확인하고 하려는 투자자들한테는 좀 관망이 좋아 보이고, 예. 나는 여기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배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뭐 일부 소액으로는 한번 뭐 가담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오늘 상황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조금 줄여보는 게 오늘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